가장 첫 번째는 역시 통증이겠죠. 그 중에서 좀 무릎을 구부렸다 폈을 때 오는 통증이 가장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인병원 정형외과 원장 민경준입니다. 환자분들이 많이 내원하셔서 궁금해 하시는 것이 반월상 연골판을 수술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또는 이제 수술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절제를 해야 되냐, 아니면 꼬매야 되냐, 아니면 어떤 수술을 해야 되냐, 이런 걸 많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답을 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좀 준비해 보게 되었습니다. 연골의 일종인데 콜라겐으로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속칭 말하는 연골과 연골 사이에 이 연골을 보호하기 위한 쿠션 같은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깥쪽, 즉 외측 부분에 하나가 있고요. 안쪽 부분에, 즉 내측 부분에 하나가 있는데, 두 개 다 모양은 초스타 모양으로 하면서 우리가 걸을 때 나오는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을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역시 통증이겠죠. 무릎이 걸을 때 아프다, 무릎을 구부릴 때 아프다, 계단을 잘 못 올라가겠다, 계단 잘 못 내려가겠다,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좀 무릎을 구부렸다 폈을 때 오는 통증이 가장 많습니다. 또한 이제 무릎 뒤쪽 오금 부위라고 하죠. 오금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학적 검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체 검사가 가장 중요하고요. 맥머리 검사라고 해가지고 반월상 연골판을 좀 특이하게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물론 100% 간별해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신체 검사에서 무릎을 구부려서 특정 부위에 힘을 줬을 때 통증이 나타나면 반월상 연골판 파열을 의심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분은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있는 것 같다라고 간별을 해내는 게 좀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일단 의심이 되면 MRI를 진행을 해봐야 됩니다. 초음파로 반월상 연골판 파열을 간별해 낼 수 있다고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또한 겉부분밖에 안 보이고요. 안쪽 부위를 볼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의심이 될 때는 꼭 MRI를 찍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딱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이와 파열된 부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나이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반월상 연골판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은 관절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반월상 연골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연골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 되면 이 보호를 하는 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관절이 많이 닳아서 관절염이 진행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봉합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힘든 기간을 겪은 다음에 반월상 연골판을 지켜도 사실 얻는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관절염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고령 같은 경우는 사실 잘 붙지도 않으니까요. 따라서 첫 번째로는 나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파열이 된 위치입니다. 레드 존, 레드 화이트 존, 화이트 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레드 화이트를 구분하는 기준은 피가 얼마나 가냐입니다. 예를 들면 겉부분에 가까울수록 혈관이 잘 가기 때문에 레드 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안쪽 부분을 레드 화이트 존이라고 하고, 더 안쪽 부분을 화이트 존이라고 하는데, 화이트 존 같은 경우에는 피가 어차피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봉합을 해놔도 붙을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절제를 선택을 하게 되고요. 피가 잘 가는 부분일수록 나이가 어리다면 어떻게든 잘 꼬매놔서 이 부분에 봉합을 도모하는 것이 추후에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꼬매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봉합에 대한 장점은 본인의 구조물을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쿠션이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쿠션을 정확히 보존함으로써 그 쿠션이 보호하는 연골을 또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만큼, 관절염이 없으신 분들, 즉 이제 연골 손상이 없으신 분들은 사실 어떻게든 꼬매주는 게 답이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인 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장점도 있는 만큼 봉합이라고 하면 단점도 따릅니다. 그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긴 재활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구조물을 다 자르는 거니만큼 좀 아깝다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빠르게 재활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절제술 같은 경우는 바로 다음 날부터 부종이랑 통증만 괜찮다면 바로 걸을 수 있다는 확실한 장점이 있는 만큼, 봉합술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4주, 길게는 6주까지 목발 보행을 하셔야 됩니다. 필요하면 기부스까지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점도 있을 만큼 좀 그걸 잘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래 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도 운동, 두 번째도 운동입니다. 허벅지 근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한 사실은 두 번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 관리를 정말 잘 하셔서 살을 빼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데, 이게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살을 빼면 저희 병원에 오실 일이 없습니다.
정말 살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고 근력도 그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뭐 절제술을 어쩔 수 없이 하셨더라도 우리가 무릎 자체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운동, 두 번째 체중 관리입니다. 두 개를 다 아울 수 있는 방법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수술을 했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 재활도 꼭 중요할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일상생활에서 그 부분을 이제 운동이라던가 체중 관리를 잘 요구해서 생활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추가적으로 병원 찾으실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